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호입니다. 네. 어제부터 의료라는 키워드로 대동단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 오늘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네. 약품 쪽으로도 급등 종목들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도 의료 AI, 와, 이쪽은 뭐 대단한 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 의료 AI와 같은 밑에 테마주라든지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멀리 봐서는 밋밋해요, 시장이. 근데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분위기가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이러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함께하는 랭킹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별로 오늘도 이 시간 각계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해피바이러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리고 똑똑박사 에디님 SO일 매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유가가 치솟으니까 SO일 다시 봐야죠. 그렇죠. 네. 와, 국제유가 계속 오르니까 불안해집니다. 물가도 오른다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이런 구도입니다. 예, 쫄깃쫄깃하죠. 이런 구도. 그렇습니다. 자, 초보 투자자님 반가워요. 창호 이건애커님. 네. 자, 그리고 종목을 올려주시는 분은 지금 드뭅니다. 네. 지금 올리셔야 종목 선정이 될 확률이 제가 봐선 87.5% 있어요. 약간 예.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압박을 안 해도 지금은 네.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닷꿈님 안녕하십니까? 또올리님, 아나님, 강병욱님까지도 인사 말씀 바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J.Y 리님 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오늘 랭키쇼 주제 첫 번째로 바로 키워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 순환의 날이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자, 9월 6일 오늘이요. 자원 순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활용, 이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재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자원의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자원 생각하다 보니까 자원주의 으뜸은 바로 인적 자원,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랭킹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주시죠. 수익 재활용 기원 특집. 수익 재활용 뭐예요? 수익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뭔가 수익을 아니 뭔 연기 할 수 있죠. 이익을 남기고 그거 알겠어. 가지고 투자해서 또 이익 뽑아 먹고 그걸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남겨놓고 네.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 그림이죠. 이거 밑줄 설명할 때 저희 담당 PD가 가장 바쁘고 격정적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가 막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도 말하는 중이라 잘 안 들려요. 이거 계속 창호형 거랑 얘기하고 똑같아요. 수익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집인데요.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그걸 골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풋과 아웃풋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분석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얼마나 투자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 2021년도에 저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순위를 매긴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랭킹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4위 정도였습니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만 했는데도 24위다. 낮은 편이다라는 맞네요. 거죠. 네, 인적 자원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약간의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오늘의 랭킹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와 스웨덴, 북유럽 쪽이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빼고는 다 역시 유럽이고. 유럽 쪽.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유럽 어딘가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자회사로 나가서 일하는 걸 아는데 유럽 친구들은 정말 일할 때 일만 미치듯이 한대요. 그래요? 예, 그리고선 시간 딱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논다 이러더라고요. 좋은데요? 효율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괜히 시간을 더 시간대 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꽉 채워서 일하고 쉴 때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고. 근데 물론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인간미가 있고 여백의 미가 있죠. 예.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거기서 한번 창의력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일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인적 자원이 이렇게 훌륭한 유럽의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상황이. 그게 좀 약간 물음표?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쨌든간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결과예요. 저는 그냥 그걸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자, 5개 국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곳은 어딜까 맞춰보시고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잘하시네. 왜요? 연서님께서 일하면서 랭킹 쇼를 보는 한국인이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를 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나름 그 바쁜 와중에 약간의 그 지루함이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랭킹 쇼로 한번 가져가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파사 에디님, 별로 다 일 잘할 것 같지가 않네요. 우리나라가 최고죠. 사실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진짜 일하면 정말 잘하죠. 그래서 살살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칠까봐. 그리고 다만 야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렇죠. 굳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것들이 가끔 좀 있는 거죠.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도 된다. 이러면 제 생각에 굉장한 효율성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빨리 마친 사람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민족입니다. 그렇죠. 예. 자, 수공심님 스웨덴을 일단 골라주셨는데요. 네. 오늘 난이도가 좀 상이라고요. 네, 약간 높기도 합니다. 근데 난이도라는 게 약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럼요. 해야 이게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일부러 주시라고. 살짝 높여봤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어디 동굴에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뒤에 꺼먹고 너무 큽니까? 조명이 약간 뭔가 불구스름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해질녘의 바다 앞에서 햇빛을 보면서 뭔가 서 있는 듯한 뭔가 남다르긴 합니다 오늘. 야, 오늘 뭔가 신박한데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뭔가 눈에 확 들어오고 좋아요. 야, 매번 뭔가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네. 지난번보다 훨씬 화질이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필상 전문가의 종목 진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 제가 할게요, 요거는. 네. 우리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에디님, 사기 전에 딱 매수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가가 이제 막 오르니까. 네. 이거 뭐 경유 관련된 종목들, 화학 관련된 종목들, 조선 관련된 종목들, 뭐 다시 가나? 뭐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되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지금 S51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51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지금 S51이 0.7% 오르면서 77,500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8만 원 전고점 찍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되냐라는 관점입니다. 자, 전문가님, S51 유가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예, 지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상방으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유 쪽, 이제 유가 오르면서 정유 수익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이익이 21년, 22년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익 수준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한 9만 원 정도가 상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참고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지금 크게 밀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크게 좋아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안에 한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목표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보는 전략 정도.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조정이 나와줬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딱 8만 원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된다 그러면은 돌파 매매
8만 원 돌파할 때 한번 그 매수 시도해 주시고요. 밀린다 그러면은 7만 원에서 한번 그 모아가는 전략.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딱 마음에 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매매 관점이고요. 중장기 전략은 그닥 추천을 안 합니다. 목표가 85,000원에서 9만 원, 그리고 하단 7만 원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요 가격 범위 잘 생각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다녀왔는데요. 에디님께서, 유가 전고점 130불 돌파 가능성은 어떤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와, 130불이요? 이거 여쭤보죠. 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님 유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나요? 유가가 지금 130불. 저는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산유 제한을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소련 쪽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부분,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그 여러 가지 갈등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추세로 갈 거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먼저 그런 쪽으로 기계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저희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지금 핸드폰에 뭐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세적으로 뭐 계속해서 너무 많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다시 또 조정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유가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얘기하시고 잠깐 텀을 두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대답한 거지? 아니 제작진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데 누구야? 요즘 AI 문제예요. 이거 진짜 와.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안 부를 때 가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님 오늘 퍼포먼스 부리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준비한 거 많으시네요. 예, 복화술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해질녘 느낌하고 또 복화술까지. 와, 야. 엄청나게 다채로운 방송 나오고 있네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뭔가 있어요? 저도 지금. 네, 바다꿈님께서 예. 자연스러운 방송이래요. 자연스러운 방송?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네, 그렇죠, 연서님, 우참을 하고 싶은데 참기가 좀 어렵네. 네. 야, AI 시대는 AI 시대다. 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S-오일 매수문의 알려드렸으니까 수익을 내고 올해 안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랭키쇼 오늘 주제 이겁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 순인데요. 예. 수공식님의 스웨덴, 바다꿈님의 스위스, 콩떡님의 네덜란드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여를 해주시죠. 5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 유튜브에 지연해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죠.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매수 가격이 6,52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어떻죠? 5,740원입니다. 자, 그리고 SFA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주가 상황 좋았을 때는 네. 10,000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나마 최근 조금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 SFA 반도체 아직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SFA 반도체로 승부를 봐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6,520원에 10%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후궁정 쪽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그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3분기 저점으로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접어들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델 컴퓨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게 이제 삼성도 반등했는데, 지금 최근 그 5년치 수익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까지는 과거의 이 추세를 넘어서기 힘들다. 그러면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더라도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를 뚫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안으로는 한 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그 내년 상반기에서
그 하반기 정도 접어들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정도에 실제로 찍히는 실적치는 최근 5년의 수준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이제 추적하면서 내년에는 한 8,000원 이상으로 가는 흐름. 그래서, 올해 안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막혀 있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내년으로 가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기대됩니다. 지금 6,500원은 이제 박스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상단에 오면은, 그 본전 수준에서 이익이 아니고 이제 물량을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5,000원 전후에서 물량을 다시 좀 늘려가는, 예. 그래서, 중기, 장기 둘 다 보셔도 되고, 박스권 매매를, 올해는 박스권 매매로 보셔도 되고, 예. 밀렸을 때 물량은 뭐 지금 10%시니까 한 10%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이게 반도체가 또 메모리 쪽은, 소비재 쪽이 살아나지 않으면 갑자기 또 흐름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뉴스플로우 체크하시면서 5,000원 전후에서 그 모아가신 전략을 하시다가 한 4,750원 정도가 깨지면은 과감하게 절반 정도 물량을 손절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를 살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조금 더 내려가게 됐을 때 5,000원 전후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담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더 많이 내려가서 얼마 전에 나왔던 저점이죠. 4,700원 단. 그 정도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그때는 손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않으면 좀 더 길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SFA 반도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랭킹쇼의 5위 랭킹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곳. 5위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5위요. 뭐죠? 네덜란드였습니다. ASML이 있는 네. 네덜란드. 역시 증권 바보. 그렇죠. 그런 것만 알고. 노광 장비. 네. 네. 네덜란드 뭐 축구나 뭐 이런 스포츠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ASML이 먼저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고 네덜란드.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맨날 투자하고 뭐 증시 얘기만 보다 보면 편협하게 돼요. 그렇죠. 튤립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그렇구나. 맞네요. 똑똑 박사 에디님이 역시나 똑똑하십니다. 네. 네. 이 증권방송 채널을 보시는 게 저러면 되겠습니까? 증권방송 진행자들은 항상 이 모양 이 꼴. 그렇죠. 맨날 이런 거 관련된 것만 얘기하죠. 그렇게 전문가님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 왜 저러실까 싶었는데 저도 그래요, 이제는. 네. 그런데 우리 에디님께서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떤 튤립뿐만 아니라 진짜 튤립 버블에 더 방점을 두셨죠. 버블의 시조다. 버블의 시조다. 옆집 아저씨님 네덜란드는 어디죠? 네덜란드.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네덜란드를 1위로 골라주신 분이 콩떡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약간은 아쉽게 됐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인적자원 경쟁력 순위가 높았는데 네. 4위도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연해피님 진단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은 4위를 맞추셔야 되고 네. 저희는 세 번째 종목을 갑니다. 평온한 삶. 저희가 원하는 거. 그렇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평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보셨나 봤더니 CQ레터. 이게 너무 낯설어서 잠깐 찾아봤거든요. 네. 이런 종목이 있었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네, 오늘 엄청 새내기예요. 거기에다 오늘 23% 오르고 있는데 와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5%. 근데 벌써 이 종목명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CQ. 약간 뭔가 보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가 수익이 어디까지 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CQ레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보안 쪽이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문서 쪽의 보안 관련돼서 유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쪽에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은 보안 쪽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규주인데 주가 흐름도 좋고 매년 뭐 증권 쪽에서는 한 20% 정도씩은 그 성장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작년까지 이제 적자고 올해도 이제 적자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20% 정도 만약에 매출 성장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주가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21년부터 22년 사이에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신규 등록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장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공개할 때 당연히 그 매출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또 주관사 쪽에서 최대한 많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대부분 이제 좋지가 않죠. 고평가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항상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마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가격도 좋고. 그래서 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이제 계속 가져갈 거냐, 일부 물량 실현할 거냐, 요거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최근에 AI 로봇하고 관련돼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좋게 평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가 돌아설지 확실치 않은 정도 수준, 20% 정도씩 매년 성장한다 그러면 한 25년도 정도는 흑자가 돌았을 것 같고, 그 정도 이익 추이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AI라는 그 내러티브 때문에 같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 슈팅 노려보자. 그렇다면은 38,000원, 39,000원 뚫는 흐름에서는 무조건 절반 이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꺾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정리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규주 특성상 그 수급을 만들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 AI 쪽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아서 시세 분출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AI 쪽 터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요런 그 보안 쪽을 밑에서 매수해 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되겠죠. 예. 그런 건 이제 추후에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가격에서 뭐 다시 되밀린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인 그런 이익 실현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규 종목, CQ레터. 예. 이게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특징상 장기 투자는 안 되고요. 그렇죠. 재무 상태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개선세를 타고 있고, 그래서 1차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어디까지 가져가면서 정리를 할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보 진단을 열심히 봐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남필사 전문가의 배경이 까만색이고 아이고. 조명이 약간 붉다 보니까 콩떡님께서 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 판타스틱한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약간 몽환적이고 전무관님 계속 오늘 컨셉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달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계속 뭔가 위에를 보시는 게 모니터 때문에 보시는 건데 뭔가 진짜 달인 것 같아요. 달에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우주 비행사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컨셉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예. 게다가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네. 우리 전문가분이나 아니면 진행자의 예.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춘목님께서는 많이 가져가세요. 어. 이거 광고 왜 이렇게 엄청 심각하게 광고한다. 아니, 디렉팅을 그렇게 받았어. 그렇죠.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 광고 얘기를 정말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문가님 컨셉 너무 잘 잡힌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사람 잡내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종목을 더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원희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어제 좀 반응이 나왔던 그 삼성전기 쪽에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랑 뭐 손잡았다. 네. 이러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어제 웅 떴거든요. 그 중에 액트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액트로가 어제 장중에 20% 가까이 떴다가 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액트로 주가 보면 윗꼬리 계속 이러거든요. 약간 주심 부족이에요. 상당히 답답함이 있을 만한 종목인데 네. 일단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8,500원에 5%고요. 그러면 어제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매우 높죠. 최근에 하여튼 8,500원 정도는 자주 갔습니다. 언제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500원의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 네. 5%거든요. 자, 그러면 액트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액트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부품하고 비파괴 검사 쪽인데 계속 이제 실적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그 올해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제가 봤을 때 내년 실적이 최근 한 3년 정도 2020년부터 2022년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올 거다라는 평가고, 하지만 2018년, 19년 정도 수준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월간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한 14,000원, 상단 한 14,000원에서 하단 한 6,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 지키는 거 확인되면은 한 12,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한번 그 터진 다음 밀리고 있어서 그 좀 소화 흐름이 필요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8,500원이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형적으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물량을 쭉 어느 정도 매집했다가 이슈한 게 터트리는 거고, 주가도 이제 이익도 내년부터 이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조금 그 이익 흐름이 안정적이게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가격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줄 것 같은데, 반드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익 흐름을 좀 체크해야 돼요. 그 예상에 안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8,50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그 단기 반등할 때 그냥 물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뭐 물린 김에 보겠다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좀 모아가가지고 올 하반기 정도 가서 내년 실적 추정에 대한 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9,600원 정도 요 상단을 다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간다 그러면은 7,500원 깨진 다음에 한 7,000원 정도 부근에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장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5%시니까 예, 지금에서는 뭐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8,500원 가면은 정리한다. 7,000 정도 밀리면은 물량 좀 더 사서 하반기까지 가져가 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액트로 살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현명한 투자 바라겠습니다. 액트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또 한 가지 오늘의 랭킹 주제죠.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4위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4위는요? 자, 5위가 네덜란드였고 4위 알아볼까요? 4위는 스웨덴. 스웨덴이었어요. 저기는 완성차 볼보가 유명하죠. 스웨덴. 자꾸 증시로만 연결시키고 말이에요. 스웨덴이 뭐 볼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 선수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하고. 사실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이었습니다. 네. 사실 스웨덴과 스위스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위가 스위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미국은 당연히 1, 2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막연히 듭니다만 네. 이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이 순위를 꼼꼼하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금 연관성이 있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관련해가지고 남녀 모두 무조건 쉬면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요. 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따다가 쓰고는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인적 자원의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되게 아나운서 같았어요? 오늘 굉장한데요? 아주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심지어 이거 애드립이에요. 심지어 그래요. 이거 준비한 건 전데. 스스로 놀랬습니다. 야,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공부한 게 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죠?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우환입니다. 예. 이 전문가님 항상 시크한 표정으로 계시다가 활기차게 인사해 주시는 거 너무 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문만 전문가 팬들이 많죠. 자, 그러면 종목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 유난히 신났네요. 그러게요. 바보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밥 먹고 와서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파두부가 맛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종목은요. 종목 유튜브에 이분 오늘 가장 초창기부터 네. 오늘 랭킹쇼 주제 정답 맞춰주신 분이거든요. 네. 바닥꿈님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닥꿈님의 종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죠. 자, 레고캠 바이오의 현재 주가 좀 볼까요? 34,000원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동안. 네. 이제는 달라질 때가 슬슬 됐다 싶은데, 그 생각으로 바닥꿈님도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매수 가격이 35,450원에 17%죠. 자, 레고캠 바이오.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렸다가 이제 슬슬 갈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레고캠 바이오 좋습니까? 자, 그 레고캠바이오는 이 기업은 뭐 단기보다는 약간 중기로 꾸준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ADC 그 관련주죠. 이게 앞으로 이제 ADC가 뭐냐면 차세대 그 항암제인데 유도탄처럼 이제 암 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차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화이자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시젠이 아니고 미국 내 그 ADC 관련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지분을 올 연초에 수십조 원 주고 인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이제 항암제도 ADC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그 관련 기술이 이제 플랫폼 기술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일단 그 레고캠 바이오는 작년 연말인가요? 미국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1위 기업이 암젠이죠. 암젠이 뭐 시가총액이 지금 150조 가까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암젠에 이미 기술 수출을 한 1조 한 4천억 정도 한 전력이 있고 전반적으로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기술 수출한 금액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6조 원.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뭐 작년에 밀었을 때 바로 또 급반등이 나오고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예, 좀 중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이제 월봉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사실 매수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1차 하락이 나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찌글찌글하죠. 뭐 하반기에 다시 또 이제 움직일 거라 좀 보거든요. 큰 흐름이 나올 거라 보는데, 예, 그럼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지난달 이번 달이 예, 매수 맥점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근데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예, 이 장기 트렌드가 딱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맥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여기 이 지지 맥점에서 정확히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보면 올해까지 2023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지지 맥점을 이탈한 경우가 없거든요. 이때도 작년 9월달, 10월달 지수 급락 나오면서 같이 빠졌을 때도 거기서 아래 꼬리 주고 터닝. 그죠? 예. 그 다음에, 6, 7, 8, 7, 8, 9. 그죠? 예. 7월달도 밀었을 때 여기서 터닝.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뭐 말 정도 예, 양봉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뭐 이번 달에 찌글찌글 조정 나온다 그러면 원래 주식이란 것은 조정 이렇게 줄 때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파워풀하게 움직이거든요. 충분히 쉬고 나서 움직일 때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 홀딩에 나가시고 비중도 17%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이 항상 오른쪽 어깨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적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전후.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 그 이상 가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고캠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긴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4만 원 전후 언급도 나와 있으니까 네. 이 점 잘 기억하시고 대응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달인이죠.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레고캠 바이오를 살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잘하시니까 관련된 종목 있으신 분들은 던져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채팅창에 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네. 저가 제약주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다음 주 문의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다음 주까지 밀어두시는 거죠? 내일 하세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해피바이러스님 빨리 올려주시고요. 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업종에서 강한, 다음 주 김봉만 전문가 나오실 때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 본데요. 그러시구나. 김봉만 저희가 전문가를 그만큼 믿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련된 분이시군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오늘은 왜 정확히 신규 종목만 오는지. 그러게요. 바카스님께서 넥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것도 뭐야?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역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스틸이니까 그쪽인 건지 철강 쪽인 건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1,857원. 약간 손실 난 상황이죠. 15%인데 손절할지 가져갈지 왜 이게 안 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바카스님께서 보내주신 넥스틸 신규라서 어떤 식의 접근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자, 이 기업도 저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강간업체네, 강간업체. 거래소 종목이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 지금 너무 싸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좀 넘는데,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고, 영업이익이 1,800억이 나왔거든요. 외형, 매출액도 올해 또 증가할 겁니다. 한 8천억 정도? 작년 6천억이었는데 2천억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작년 정도 수준 되는데, 보통 이제 신규주는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뒤에 원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그 결혼식 날이죠. 신부 화장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도 원래 그 상장하기 전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그 거래소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실적을 약간 부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실적 상장하고 나서 좀 올렸다가 대부분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넥스틸은 요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 상장하기 위한 그런 하장빨이 아니란 얘기죠. 소위 얘기하면. 예,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도 업황이 조금 안 좋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주가 상장하고 나서 또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철강업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도 특히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업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반기하고 내년에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넥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지금 너무 싸고, 그다음 배당도 보니까 작년에 한 6% 이상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에 나가시고, 일단 신규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주가는 지금 하락할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방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하방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점 깨고 나서, 여기서 이제 8,900원을 다시 한번 또 깨버린다 그러면, 좀 더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정도 되게 되면 또 이제 저가, 너무 이제 주가 싸니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주가 딱 턴이 나온다 그러면 돌릴 수, 모양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직전 그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을 일단 양봉으로 강하게 살려줬을 때, 드디어 이 기업은 저점이 나왔구나. 적어도 1차. 예, 그렇게 일단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는 하지 마시고, 우선 1,500원 살리는지 여부를 보시고, 살렸을 때는 지금 비중 15%니까, 단기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까지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거래만 좀 나오면. 11,000원, 11,500원. 예, 그때 이제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중기다 그러면은 이후에 8,900원, 8,500원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라인만 안 깨면 좀 홀딩에 나가시면 적어도 이 기업은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한 13,000원 이상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하고 중기를 딱 구분하셔가지고, 예, 좀 대응을 하십시오. 단기는 15,000원, 11,500원, 12,000원. 중기는 13,000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스틸 가져가시죠. 배당도 뭐 6%나 돼요. 우선은 손절가가 8,500원에서 8,900원 사이. 그리고 1차 목표가가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걸 양봉으로 마무리 짓는 부분 체크하시고, 하반기까지 봤을 때 13,000원까지도 전망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네. 자, 박하스님께서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수미상관.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감 있어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아까 전에 네. 김봉만 전문가께 종목 진단을 다음 주에 올려봐야 되겠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 팬이셨나 딱 봤더니 근데 김봉만 전문가님 방송을 처음 듣는데 재미있으십니다. 오늘 처음 듣자마자 바로 말하신 거예요. 재밌으세요. 네. 아까 신부화장? 비유 보셨죠? 와, 이게 실력만큼 말솜씨 또 따라오시는 분. 그거 라이브인데 저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찌글찌글만 기억하실 게 아니에요. 온갖 비유가 진짜 와 박수 치면서 들어요. 저희도 진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저도 저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네. 1,000분 넘게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일단 오늘 랭킹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45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의 랭킹 주제는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찌글찌글하지 않은 곳들이죠. 자, 3위 공개해 주세요. 덴마크입니다. 이거 약간 끝말잇기입니까? 스웨덴, 덴마크. 크는 없네요. 크로아티아. 그러네요. 순위는 없었어요. 어쨌든 간 덴마크. 네. 자, 그럼 1위, 2위가 딱 남아있죠.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스위스와 미국이거든요. 미국과 스위스와 미국. 스위스는 북유럽 이쪽에서도 워낙 또 뭐 복지라든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미국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또 1위 국가니까 경제적으로도요. 과연 1위가 어디가 될까요? 스위스와 미국의 대결 1위와 2위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 보니까 소세지 먹고 싶네요. 또 그렇게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해외여행 갈 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스위스면은 그때 초콜릿 먹어야죠. 산과 그리고 뭐 오로라 이런 거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위스는 저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융프라우가 있죠. 네. 근데 가보면 날씨 안 좋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요? 전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안타깝군요. 네. 우리 PD님의 말은 이런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파산, 안 좋은 것만 기억해놓고. 그렇죠. 예. 항상 좀 좋게 좀 보십시오. 인생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좋은 것 좀 많이 우리 PD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진행자는 먹을 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밌는 방송이죠? 예. 여름이어도 거기 올라가면 춥습니다. 겨울이에요. 예. 알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종목 진단 갈게요. 알겠어요. 예.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잔잔바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 표현 참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좋아하는 편이죠. 자, SFA입니다.
38,000원에 10%고요. 현재 주가는 33,500원이죠. 그런데 SFA가요. 이게 사실 여러 군데 다 껴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로다가도 거기다 최근에 또 핵융합 관련주로도 엮여있기도 한데 네. 5만 대 다 끼는데 정작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SFA 조금 답답한 주가 흐름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홍만 전문가님, SFA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기업도 이제 매수 선정은 잘했어요. 종목 선정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 6월 말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지분 매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수년 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었는데 6월 말일 날 기습적으로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온 거예요. 지분을 한 5% 매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이제 급락이 나온 것이고, 근데 아직도 이제 10%에서 절반을 매각했으니까 뭐 150만 주가 더 남아 있죠. 150만 주, 뭐 150만 주라 해봐야 뭐 일주일 정도면 일단 물량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예, 그런 우려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하거든요. 뭐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패키징, 그 전에 이제 STS 반도체도 후공정업체 인수해가지고 외형을 커나가고 있고, 뭐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핵 융화까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수급적인 부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연기 기준에서 2조 원이 넘거든요.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워낙에 다들 성장 사업만 지금 구사하고 있고, 뭐 반도체 자체도 또 하반기에 또 턴어라운드 완전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추가 하락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뭐 추가 뭐 지분 매각 없다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왕 매각해버린 거 아싸라게, 예,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다 그냥 지분을 다 털어버리기 나요. 그게 오히려. 이게 나머지도 이거 매각할까 안 할까 그런 의구심이 지금 뭐 시장에 드는 겁니다.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 거기에 딱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해볼 만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다시 한번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38,000원 사신 가격 정도, 그 정도, 지금 기간 조정 잠깐 월봉 보겠습니다. 예, 지금 120개월선은 살짝 이탈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반등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힘들 것 같고, 다음 달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예, 사신 가격 전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끊었다가 나중에 그 지분 해소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예, 그때 좀 더 주더라도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SFA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반등 시에는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잔잔바리듬의 SFA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근에 고점 찍고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조원희님께서 네. 녹십자 올려주셨는데 13만 원에 사셨대요. 그러면 13만 원이면 작년인데요? 예. 올해 있었어요? 이 주가 없었죠?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래 들고 계셨다는 얘기고요. 10% 비중. 추가 매수 언제 가능할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 야, 이게 녹십자 옛날에 잘 갔을 때는 막 종가 기준으로 40만 원이고 장중에 53만 원까지도 갔었었네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녹십자 이제는 바닥 같은데요. 더 사도 되는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 제약주가 지난달 8월 둘째 주까지 예, 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한대 번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제약주의 그 제가 보는 그 지표를 봐서는 이미 이제 8월 달까지는 바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종목별로 다소 조금 흘러내리는 예, 그런 그 전립선형 패턴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자체가 7조 원 초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7조 원이라는 것은 연중 최저점이 이제 한 5조 원대 올 1월 달에 좀 잠깐 5조 원까지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장 거래대금 자체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종목군들도 좀 올랐다든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뭐 혈장 치료제,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재료 때문에 이제 많이 급등도 나왔었죠. 예, 근데 월봉 기준에서 이제 역불자로 그 코로나 전 가격대까지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그 녹십자, 이제 보통 이제 거래소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또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약주는 신약 가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가치를 먼저 우선 부여를 해주는데 영업 가치보다도. 예. 근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 가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한 50%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가 이제 뭐 지금 한 7, 8년 이래 그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나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의 그 제약바이오, 나스닥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평균 퍼가 50배입니다. 50배. 근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도 PR 자체는 20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격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연탄 찍어 만드는 무슨 제조업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퍼가 지금 20배다 그러면 막말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하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13만 원이면 아마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10%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번 달에 조금 더 눌림 준다 그러면 더 이상 겁먹지 마시고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자. 그 가격대 얼마냐면은 8월 달에 저점이 10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예. 뭐 지금 뭐 10만 원이나 뭐 10만 5천이나 거기인데 만약에 그 라인까지 준다 그러면 그때 한 5% 추가하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자, 반등이 나온다면 워낙에 좀 눌러놨지 않습니까? 예, 1월달 작년 10월부터 좀 1년 동안 계속 박스권 행보만 했는데 1차는 그 13만 원 라인 정도, 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그것을 또 강하게 살리고 그다음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연말 가서 다른 이제 뭐 제약주가 반등이 나오고 이제 좀 강하다 그러면 뭐 그 이상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예? 이양 좀 물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단가 낮춰서 예, 하반기에 수익 내고 나오자. 그래서 홀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희님의 녹십자 우선 하반기까지 노려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랭킹 주제입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맞춰보도록 할게요. 1위와 2위 미국 대 스위스 대결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두구두구두구. 1위는 스위스였어요. 아라라님께서 1위는 스위스를 딱 외쳐주시자마자 네. 정답을 맞춰주신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군요. 저기가 가장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유튜브 채팅창 투표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투표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결과는 1위가 스위스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만 얘기하십시오. 피디님 진짜. 우리 담당 PD 계속 망하는 회사 왜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참. 경기 일으킬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죠.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많이 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